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며 올해 판매 목표를 5,000대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의 신형 전기차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태국 내 판매량은 3,800대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팰리세이드 판매 확대 등으로 올해 최소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동형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지방에 소규모 정비 및 부품센터 도입을 추진하며 올해 5개 거점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의 태국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방푸 산업단지에서 연간 5,000대 규모로 전기차 조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닛산이 구조 조정 계획에 따라 박나, 뜨랏 지역의 1공장을 폐쇄하고 기존 승용차 생산 라인을 2공장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공장에서 생산되던 알메라와 킥스는 앞으로 픽업 트럭 나바라 및 테라를 생산하는 2공장에서 조립됩니다. 1공장은 차량 부품 생산 및 물류센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닛산 태국 공장은 연간 37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공장이 22만 대, 2공장이 15만 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얀마군이 송환한 외국인 피해자 261명이 입국한 후 당국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개국 국적자로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다수는 높은 임금을 미끼로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강제 납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들 중 한 명이 인신매매 조직원임에도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2월 17일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 본국 송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딱주 이민국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외국인 불법 이동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경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0명을 체포한 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미야와디에서 활동하며 중국인 배우 왕싱을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하려 했으나 딱주와 인근 3개 지역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불법 입국 혐의로 태국 내 절차를 마친 뒤 2월 14일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중국 당국에 인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콜센터 조직에서 관리자, 보안 담당, 전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조직의 총책은 이미 중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자금 세탁 수사를 위해 태국 금융범죄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 주가가 13.7% 하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익분배 수익 성장 둔화와 공항 내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미납 채권 증가로 분석됩니다. 특히 면세점 운영사 킹파워가 주요 채무자로 거론되며 지급 불능이 발생할 경우 태국 공항공사는 채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고 면세점 계약 재입찰 시 최소 보장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연 2,500억 바트에서 1,118억 바트로 줄어들 경우 연간 수익이 약 1,400억 바트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SCB 주가도 3.21% 하락했으며 이는 태국 공항공사 주요 채무자의 대출 상환 리스크 확대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이 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장기적인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복지 지출 증가와 공공부채 관리가 주요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축소, 세수 확대, 인프라 및 인적 자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월렛 정책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경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저조했으며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0%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성장률은 2.9%로 예상되나 2026년에는 2.7%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태국 정부 공공주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웹사이트 방문 7,500만 건을 기록했으며 총 2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 14만 명이 정부주택은행의 대출 조건을 충족해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교통부는 곧 1만 가구 규모의 2단계 공급을 시작하고 이후 3, 4단계를 포함해 2024년 내 10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주는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요 도시와 교통 요충지인 나콜라차시마, 깐차나부리, 하자이, 송클라, 수라타니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철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주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직 사회보장국 법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기금 1,000만 바트, 하나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경찰청 부패수사국이 공조해 방콕 라차다 형사법원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방콕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며 공문서를 위조해 본인이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적발된 후 부패방지위원회는 그를 기소하도록 결정했으나 피의자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의 방콕 프라람구 지역의 한 상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은신처를 파악하고 2월 13일 현장에서 체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 경찰이 촌부리 파타야에서 인터폴 척색 수배를 받은 한국 국적의 4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태국 체류 허가 기간을 90일 초과한 혐의와 함께 한국에서 전자제품 사기 사건으로 약 3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 직원이었으나 해고된 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태국으로 도피해 은신하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인터폴 수배 대상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그를 이민국으로 이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 당국과의 인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